안녕하세요. 계단식 상승장입니다. 오늘 4월 1일이에요. 어제 환율이 1,530원을 뚫었어요. 장중에 1,536원까지 갔어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4.25%가 빠졌고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3조 8천억 원을 팔아치웠어요.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판 돈이 32조 원이에요. 공매도 잔고도 16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1,530원까지 가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이 뭘까요?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 구두 개입,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 다 말뿐인 것 같아요. 시장은 1,530원을 찍었는데 정부는 아직도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요, 둘 다예요. 안 하는 것도 맞고 못 하는 것도 맞아요.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못 하는 이유부터 볼게요. 환율을 방어한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달러 값을 내리는 거예요. 달러 공급을 늘리면은 달러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있냐가 핵심이잖아요. 2026년 2월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276억 달러예요. 숫자만 보면 꽤 많아 보여요.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4,276억 달러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6%예요. 약 276억 달러. 나머지 88%는 유가증권이에요. 미국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 이런 것들이요.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대량으로 팔면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4,276억 달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외환 보유액은 환율 방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외채를 갚아야 할 때, 금융기관이 달러가 급하게 필요할 때,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요. 외환 보유액을 너무 많이 쓰면 한국이 달러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총알이 있긴 한데 마지막 비상용 총알이라 아무 때나 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예요. 보통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요.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달러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못 올려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2.5%예요. 미국은 3.75%고요. 여전히 1.2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론대로라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가 터져요. 한국 가계부채가 약 1979조 원이에요.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수십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지금도 자영업자 줄도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리면 내수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잡을 수 있는데 경제가 죽고 금리를 안 올리면 경제는 버틸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한국은행이 8월까지 금리를 2.5%로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결국 환율보다 경기를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못하는 이유. 이건 진짜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기면서 달러 자체가 강세인 건 맞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러 인덱스 상승폭보다 원화 약세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약세이긴 한데 원화가 유독 더 심해요. 원화에 한국만의 약점이 추가로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원화만 약한가? 이유가 여러 개인데 한두 가지로 안 끝나요. 먼저 중동 전쟁이에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유가가 오르면은 한국은 달러로 기름을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두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이에요. 3월 한 달에만 32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생기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빠져나가냐? 중동 전쟁 리스크, 원화 약세 리스크, 한국 정치 불확실성,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 한꺼번에 다 겹쳤어요. 세 번째, 구조적인 달러 유출이에요.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로는 환율 상승 원인의 70%가 해외 투자 증가라고 해요.
근데 이거 개인 투자자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주범은 국민연금과 기관이에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이미 798조 원이에요. 이게 외환 보유액 4,276억 달러보다 많아요. 2025년 기준으로 기관과 공적기관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830억 달러, 약 120조 원이에요. 개인 투자자는 314억 달러, 약 45조 원이고요. 기관이 개인의 거의 3배예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원래 계획을 뒤집었어요. 원래는 2026년에 해외 주식 비중을 38.9%까지 늘리고 국내 주식을 14.4%로 줄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고환율 부담 때문에 이걸 번복해서 해외 주식을 37.2%로 낮추고 국내 주식을 14.9%로 낮췄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패시브적인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중이 목표를 넘으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1.4%까지 올라갔어요. 금액으로 330조 4천억 원이에요. 목표가 14.9%인데 실제는 21.4%예요. 원래 규정대로면 허용 상한이 19.9%인데 그것도 넘어선 거예요. 리밸런싱을 유예했으니까 사실상 제한 없이 국내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해외에 달러 더 보내지 마. 그리고 국내 주식 팔지도 마. 환율 방어와 증시 부양을 국민연금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도 이미 해외에 나간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해외 주식만 570조 원이 이미 나가 있어요. 이 돈은 계속 운용되고 있고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연금한테 해외 투자 속도 늦춰라고 했지만 그건 새로 나가는 돈의 속도를 줄이는 거지. 이미 나간 570조가 만드는 구조적 달러 수요를 없애는 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기금이 1,540조 원인데 한국 주식시장만으로는 이 돈을 다 운용할 수가 없거든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2,200조 원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만 넣으면 시장을 왜곡시켜요. 결국 해외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고 그만큼 달러 유출도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과 650억 달러 외환 스왑을 체결해서 시장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근본적 해결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못하는 이유예요. 외환 보유액은 비상금이라 쓰기 어렵고 금리는 올리면 경제가 죽고 구조적 달러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고 중동전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그러면 안 하는 이유도 있냐? 있어요. 솔직히 제 생각인데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출 기업은 이익이 늘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달러로 팔잖아요. 환율이 1,300원일 때 1달러짜리 반도체를 팔면 1,300원이 들어오는데 1,530원이면 1,53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원화 매출이 18% 늘어나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배경 중 하나가 고환율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이 늘면 GDP가 올라가고 세수가 늘어나니까 환율을 적극적으로 내리고 싶은 유인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면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 재무부는 매년 환율 조작국 보고서를 내는데 정부가 대놓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내리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미 환율 조작으로 경고받은 적은 있었긴 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하는 마당에 환율 조작국까지 완전히 찍히면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구두 개입이에요.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쏠림에는 대응하겠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정부가 방어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시타는 아끼는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면 구두 개입이 먹히질 않아요. 말만 해서는 1,530원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저는 1,500원대가 새로운 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1,200원이 기준이었는데 어느새 1,300원이 기준이 됐고 1,400원이 기준이 됐고 이제 1,500원이에요. 환율이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중동 전쟁이 끝나야 해요. 유가가 안정돼야 해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해요. 한미 금리 차가 줄어야 해요.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둔화돼야 해요. 이 중에 단기간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중동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외국인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돌아오기 어렵고 한미 금리 차는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한 계속되고 해외 투자는 구조적 흐름이라 멈추지 않아요. 그나마 기대할 만한 게 4월의 WGBI 편입이에요. 한국 국채가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부도 RIA 양도세 면제 같은 환율 안정 정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중동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에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구두 개입도 하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속도 조절도 하고 외환수업도 하고 RIA 세제 혜택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수단들이 지금 상황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외환 보유액의 현금은 6%뿐이고 금리는 올릴 수 없고 구조적 달러 유출은 멈출 수 없고 중동전쟁은 우리 손에 없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이래요. 안 하는 것도 맞고 못 하는 것도 맞다. 더 정확히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1530원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1600원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 1960원까지 갔던 적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환율이 쉽게 내려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를 탓하기보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킬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러 자산 분산, 환해지 ETF 활용, 적립식 투자 같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영상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